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안 이인석 변호사입니다. 갑질은 2010년 이후 인터넷상에서 유행한 단어로 현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정부에서 발간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사회 경제적 관계에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가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갑질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갑질의 뜻을 그 자체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통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 불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의의를 통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 4명 중 1명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갑질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2022년 4월 5일 민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갑질뿐만 아니라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의 다양한 국면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고, 인격적 이익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법에는 인격권을 보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민법에 신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보았듯 이미 직장 내 갑질에 관한 근로기준법에 그 정의가 규정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76조 3항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도 소위 갑질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이미 마련해 두었습니다. 형사적으로도 형법이나 특별법상 각 유형에 따라 처벌 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직장 내 갑질에 관하여 민형사상 혹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피해 구제가 가능하며, 인격권에 관하여 민법상 규정이 마련되어도 구제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추가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갑질로 인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주관적이라 그 기준이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갑질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비추어 본다면 직장 내 갑질은 통상적으로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은 사전적 의미의 직장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는 외근이나 출장, 회식, 기업 행사뿐만 아니라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도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가이드에 따르면 퇴근 후 밤낮 없이 직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응답하지 아니하면 다음날 직원에게 화풀이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괴롭히는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지위는 지위 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관계가 우위에 있는지 여부는 사실적 규범적으로 판단하며 같은 지위라도 다수가 소수에게, 남성이 여성에게, 그리고 근속 연수가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직장 영향력이 강한 부서에 있는 사람이 영향력이 약한 부서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 등을 관계가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 지시라 하더라도 물건을 던지거나 직접적으로 폭행하고 욕설을 하고 해당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반복 지시하는 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무 환경이 악화되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근무 장소를 화장실로 옮기거나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난방을 하지 않거나 에어컨을 사용하게 못하게 하는 등
이 이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직장 내 갑질이라 판단하기 위하여는 직장 내외적으로 관계나 지위에서 우위에 있는 자가 통상 업무라 판단되는 범위를 넘어 근무 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예시뿐만 아니라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이 괴롭힘을 당한다 생각되어진다면 적어도 한 번은 전문가에게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하여 민형사상 구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고요. 현재 직장 내 괴롭힘으로 형사적 민사 절차의 상대방으로 진행하고 있으신 분들도 자신이 행한 행동에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전문가를 찾아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 직장 내 갑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 드렸고요. 다음에도 실생활에 도움되거나 필요한 법률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